지금 K에 열광하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K뱅크 비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웰컴. 돈 있어도 못 사는 K뱅크 주식을 나무에서 최초 신규 대상 최대 30주까지 드립니다. 모바일 증권 나무.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 자, 안녕하십니까.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입니다. 저번 주에 좀 쉬었습니다. 예, 워낙 바쁘신 일정도 있고 저랑 시간이 좀 스케줄이 좀 안 맞아서 쉬었는데 그래서 오늘 내용을 좀 풍성하게 준비했다고 합니다. 일단 거룩한 부담을 던져고 자, 인베스팅닷컴 김수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이 뭐 그냥 고점에서 박스로 계속 흘러가면서 그래도 순환매 장세를 잘 뽑고 있는 전문가님들은 또 성과가 좀 좋지 않나요? 분위기 그래도 어때요? 정말 장이 좋든 안 좋든 갈 것들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갈 것들을 좀 잘 뽑아야 되는데 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경제TV만 보고도 그렇게 하기도 어렵고 네, 그래서 김수현 매니저님이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가끔 이렇게 소스를 이제 흘리셔야 됩니다. 네. 네. 내년엔 좀 흘리는 것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이요? 그렇죠.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마지막 방송인가요?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제가 그 위클리 코믹을 1월부터 12월까지 네네. 한번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다음 주에도 있나요? 일정이 되나요? 네, 되겠네요. 지금 PD님과 미리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최근 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조정한다는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조정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히트친 게 있죠. 테슬라가 1000슬라 이상이 있을 때 제가 800달러대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요.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욕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제 테슬라 주주분들이 완전 찐팬들이잖아요. 그렇죠. 쥐가 뭔데 800달러를 본대 하는데 800 중반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890달러대. 그래서 그쵸. 900달러 이하 내려오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했는데 찝찝하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이틀 동안 10% 수익이 났더라고요. 근데 오늘 연락이 저도 지인한테 왔는데 네. 이 트렌드 방송 보고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네. 또 망설이다 못 들어갔는데 네. 지금 천슬란데 지금이라도 들어갈까요? 해서 네. 저는 한번 놓쳤으니까 좀 기다려라. 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그 고점에서 대주주들이 일론 머스크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에서 한 10% 가까이 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물량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외에 또 다른. 근데 여기서 900달러를 이탈을 한 구간은 전 세계 테슬라에 관심을 갖고 투자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이 계속 기다렸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트렌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900달러 이하 내려오면 쭈쭈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외바닥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분이 뭐 미코신가요? 아니면 뭐 남성분이면 제가 안 가르쳐주고. 네. 당연히 네. 여성분이시군요. 네, 그렇죠. 네, 여성분 잘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800달러 중반 이하로 내려오는 흐름에서 공략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내가 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300만 원, 30%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가고. 딱 1,000만 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소름. 물론 그래요? 네. 1,000만 원, 네. 1,000만 원 말고 1,000만 원 가지고 일단 이렇게 제가 코치 해드리는 대로 한번 해보시고 물론 그분한테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테슬라 공략을 잘 하셔야 됩니다. 850달러 이하 내려오면 3분의 1 정도 집어넣고 또 반등하면 쫓아갈 것인지 기다릴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 또 제가 이게 해외 주식에 대한 코멘트는 오직 이 방송에서만 얘기합니다. 저희 프리미엄. 그 입금하신 우리 고객들한테도 안 가르쳐줘요.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띄우기 위해서 테슬라를 계속 여러분들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코믹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코믹 한 4컷인가요? 지금 3-4컷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이런 그림이 귀여운 그림이 올라왔습니다. 네. 네. 이거 그냥
날씬하고 덩치 있고 김정 매니저님이랑 저랑 둘이 서 있으면 또 저런 느낌이지 않을까. 합성 한번 들어가야겠네요. 네네네. 지금 네. 곰이랑 황소가 저렇게 있는데 각자 들고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의 내용이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쪽에는 주사 녹색 주사가 있고 네. 이쪽에는 뭐니 해도 머니가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왜 이런지 한번 이제 해설을 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차트를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S&P 500 차트 아닌가요? 네, S&P 네. 500, 나스닥, 네. 다우존스 이렇게 한번 연초 대비 상승률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요. 지금 요즘에 뭐 시장이 뭐 올해는 산타랠리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네.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불안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들은 했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견조하게 잘 올라갔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면은 다우가 연초 대비 16.8%, S&P 500이 연초 대비 25%, 나스닥이 20.4%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10년 평균 S&P 500 상승률이 이제 16% 정도니까 그래도 평년보다 잘 갔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뭐 변동성 지수가 지금은 또 이렇게 떨어졌지만 네. 요 한 달 사이에 요 구간 생각나세요? 몇 퍼? 알죠. 9% 갔다가 네, 6% 네, 빅스. 갔다가 쭉 이렇게 올라갔었던 그 변동성이 있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곰은 결국에는 사실 하락인데 아이러니하게 결론적으로는 돈을 줬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락장이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돈을 이제 수익률을 안겨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황소 같은 경우는 올해 게임 체인저 결국에는 이 백신이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5.5%가 예상이 되고 있고 백신 보급이 되면서 경기가 이제 많이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올해 3분기 이렇게 미국의 GDP가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네. 잠정치가 이제 예상치를 이제 상회하는 이렇게 2.1 예상치였는데 2.3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집계가 됐고 업종별로 보면은 S&P 정말 다 11개 섹터가 다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주도를 했던 게 이미 소비재, 테크, 헬스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었고요. 맞아요. 국내 지수도 같이 연동돼서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근데 매니저님 그 아까 빅스 차트 잠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그 빅스 차트가 그 전에 11월, 12월까지 해서 위에서 막 놀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왔고 최근에 다시 25달러까지 올라갔었어요. 갔었다가 그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그렇죠. 이게 뭘 안내를 해주고 있냐면 그 빅스 한 20년치 데이터를 보면 네. 먼저 강하게 올라갔었잖아요. 네. 강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네. 그러니까 마우스 저도 있어서 요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요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뭐냐면 지금도 한번 올라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찌글찌글 거리다가 이 자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 59까지 그게 올라갈 가능성이 앞으로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빅스를 보고 만약에 이렇게 짧게 쫙 올라가잖아요. 아, 네. 이거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무너지고 박스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희망 고문을 주고 그 다음에 빅스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1월, 2월 중에 그런 모습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상당히 시장을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착각을 하냐면 네. 시장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3,316을 찍고 나서 지금 2,882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드렸어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전문가가 시장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렇게 방송을 하지 않고 빅스 차트에 대한 이해도를 이렇게 가르쳐드리지 않으면 3,316에서 방송을 못 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3,300에 이미 다 몰빵해가지고 2,820까지 다 때려 맞을 거라는 거죠. 아찔하네요. 그렇죠. 네. 엄청난 아찔하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2,900에서 3,000 사이의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종목이 놓쳤다고 해가지고 그걸 아쉬워하고 막 그런 분들이 절대로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없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자기 원칙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큰 흐름에서
위로 먹을 거는 짧고 이렇게 빅스 지수가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일비 한다고 하잖아요. 시장이 그렇죠. 올라가면 아 저거 올라갔어야 되는데 경제 TV에서 쭉 올라가면 아 저거 살 걸 그랬는데 그런 분들은 단 한 명도 저는 수익을 꾸준하게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수익을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그냥 수익을 이번에 양보해야 돼요. 아 그거 아쉽다. 반도체 섹터 아쉽다. 그건 현금을 잘 관리하다가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바닥에서 쭉 가야 되는. 근데 지금 빅스 지수 차트를 보면 우리 매니저님께서 준비해 오셔가지고 제가 좀 첨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빅스 네. 차트가 먼저 25까지 갔다가 다시 바닥을 내리고 있고 여기서 박스로 횡보하다가 엄청나게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요. 과거 차트를 정말 그랬네요. 네, 네. 1997년도부터 보면은 빅스가 한번 이렇게 끼를 부리잖아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기간이 1월 10일부터 뭐 1월 2월 4일 뭐 요게 지금 날짜가 1997년 한 3년 5년 요 터울에서 이렇게 급등하고 다시 내려와서 갑자기 또 급등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앞단에 이렇게 끼를 한번 부려줍니다. 지금 여기에 큰 끼를 한번 부려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를 그렇게 확대를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넓힐 수 있나요? 네. 이 차트를 여기서 서핑 보드 타도 되겠다. 파도같이 계속 아, 왔다 갔다 장난 하네요. 아니죠. 네. 요게 일봉을 일봉이죠. 네, 지금 여기서 네. 10년짜리 보시려고 하시는 거죠. 10년짜리 아니면 더 길게 요 정도면 이렇게 됩니다. 늘려도 요 됩니다. 정도면 됩니다. 자, 네, 역시 인베스팅닷컴 매니저님답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되고 쫙 올라갔잖아요. 그 다음에서 계속 바닥 다지다가 여기 올라갔죠. 빅스가. 네. 근데 여기 왼쪽 이거 뭐냐? 갑자기. 네. 요 그전 빅스 고점 자리를 얘가 돌파를 했어. 위에 살짝. 네. 이게 요런 게 요때 리스크가 터졌고 눌렸다가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리스크가 터졌고 다시 내려와서 저점을 높이면서 빅스가 그 전에 고점 자리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엔 요렇게 흔들다가 결국엔 요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스 차트로 우리가 큰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그 퀀트로 백테스팅 하면요 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도 빅스 차트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빅스 네. 차트 이렇게 자세히 해설해 주시는 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처음 보죠. 네. 네. 솔직히.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가면은 네. S&P 500 11개 섹터에서 주도를 했던 것들이 이미 소비재, 뭐 테크, 헬스였는데 네. 아시다시피 지금 어제 뉴스 나왔잖아요.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긴급 승인 받아가지고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갔었는데 네. 연초 대비 상승률 보면은 화이자가 61.78%, 모더나가 그동안 많이 어제 좀 내려갔었지만 140.6% 이렇게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바이오 섹터에서는 뭐라 그럴까? 먼저 좋은 결과를 발표한 놈이 다 가져가요. 다 독식을 하는 승자 독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이오 섹터 자체는 사실 신약 개발을 전반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돼서 자금이 많이 필요한 섹터인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골고루 되지 않고 승자 독식을 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은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는 개별 종목의 이제 위험성을 올라타는 것보다는 물론 잘 돼서 140% 70% 되면 너무너무 좋겠죠. ETF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ETF를 보면 좋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요. 신약 여러분들, 개발을 많이 신약 하는 개발 관련된 바이오 ETF죠. 그렇죠. 네. IBB, FBT ETF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 IBP, 네. IBB, IBP, 네. IBB. 이게 발음이 안 되네. 네. 옛날에 비비라는 추워서 그래, 추워서. 비비라는 그 가수? 여성 듀엣이 있었는데. 어머, 그게 뭐예요? 네, 모르는 척. 가수. 옛날 가수인가 봐요. 비비 그 약간 미코스러운 그분들 있잖아요. 두 명이서 이렇게 하시는. 네네네. 그렇죠. 모르고 싶다. 네. 이거. IBB ETF. 네. 그리고 이제 FBT ETF가 있는데 이 두 ETF가 신약 개발을 많이 하는 쪽에 이렇게 있어서 사실 연초 대비 상승률은 이제 높지는 않지만 네. 3년 차트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이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갔다.
뭐 71%, 44%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제 너무 신약 개발 쪽에만 이렇게 있으면 그렇잖아요. 소비가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봤을 때 XLV ETF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개발, 네. 제약, 약국 섹터까지 이렇게 함께 담아져 있어서 좋네요. ETF.com을 저도 이제 저희 회사는 아니지만 자주 들어가서 보는데 네. 이제 상위 섹터와 이런 홀딩스를 보면은 아까 그 신약 개발에 좀 약간 집중하는 ETF에 비해서 조금 골고루 배포가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나는 바이오 한번 해보고는 싶은데 겁이 나네 한다면은 뭐 화이자 모더나처럼 성공하지 못할 수도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ETF로 먼저 공부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네. 김수현 매니저님이 사실 그 많은 전문가님들 뭐 방송도 진행하면서 그러니까 요런 지금 정보를 들고 오셨잖아요. 근데 2022년도에는요. 네, 바이오와 반도체 섹터가 시장을 이끌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우리 친절하게 우리 우리 김수현 매니저님 이 방송에서 이렇게 들고 오시니까 참 대견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이렇게 바이오 관련 ETF를 들고 오실 줄 바이오랑 아셨을까요?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도 막 과감한 투자자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알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보고 있고 이제 제가 진짜 좋아하는 ETF 아시잖아요. 반도체 쪽에서. 네네네. 네. 그 ETF도 계속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주에 또 무슨 뭐 사고를 치셨나요? 수현 매니저님. 네. 우리 남편이 지난주 수현님 방송 보고 대박 났어요. 아, 요즘에 뭐 방송에서 종목만 언급하면 막 VI 걸리고 막 그런다던데. 이 트렌드 열심히 보다 보면은 네. 이게 하나씩 듣고 어디 가서 또 아는 척하고 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매일 점심 뭐 한국경제TV 몇 시에 하시죠? 점심? 저희 모르시는 매일 분들 정오 계셔서. 네, 한국경제TV에서 매일 12시부터 1시까지 국내 장중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제 네. 진짜 저도 진행을 하면서 놀란 게 이 네. 어려운 장 속에서도 진짜 수익률 많이 잘 내시거든요. 네. 근데 매일 이제 종목을 이렇게 근데 그 대결을 방송만 하면서 보고 그냥 막 이렇게 올라타면은 결국에는 김수현 매니저님 욕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는 네.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거기서 나오시는 많은 검증된 전문가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종목에 대해서 네. 공부를 하고 그럼요. 내가 확신이 들다 그러면 한꺼번에 들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방송에서 종목이 이렇게 언급되면 막 이렇게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올라가요. 근데 그게 다 결국엔 그 다음날 다 밑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방송에서 언급한 종목 나오면 내가 갖고 있는 비중이 한 1% 정도만 올라타서 흐름을 보시고 내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뭐 저보다 똑똑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그래도 방송에 나와서 전문가스럽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전문가이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펀지처럼 쭉쭉 흡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뭐 그 남편분께서 대박이 났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다리 운대가 잘 맞아서 전문 용어 나오시네요. 네네 아다리가 잘 걸려서 수익이 나시지 않았나 또 그런 거 하셨다가 또 걸리실 수 있습니다. 남편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하시더라도 조금씩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러면은 다음 코믹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네. 연준 회의를 타고 롤러코스터 타는 금융시장이라는 16일에 올라왔던 코믹인데 아까 센터장님이 해주셨던 빅스 차트를 딱 생각하면서 롤러코스터 타는 시장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파월 의장이 버튼을 누르고 있네요. 이렇게. 자, 이 파월 의장의 지금 연준의 활약상을 보면 그 최근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증시가 휘청거렸잖아요. 네. 원유도 고점 대비해서 한 15% 급락 나오고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 별 볼 일 없다. 이런 분위기로 감기설. 만들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남아공화국에서 어떤 박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부각하고 남아공화국에서 막 이렇게 막 부각을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증시가 폭락을 하고 원유 원자재가 급락을 하고 요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 뭐냐면 딱 시나리오를 다 짜놔요. 그 다음에 누군가가 우리 방송 보다 보면 요즘에는 안 그렇지만
저분도 국회의원이었어? 아,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이었어?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국회의원이 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강한 임팩트 있는 정치의 어떤 이슈를 오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인지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그러니까 뒷단에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뭐야 한 번도 못 본 국회의원인데 갑자기 기자회견을 해요. 그러면서 뭘 막 터뜨려요. 그러고 나서 그분은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세상은 돌아가는데 그들만의 리그에서 다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연준의 이제 파월 의장님의 저렇게 엘리베이터 차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마지막 끝물, 그러니까 시장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급락시켜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그들만의 세력들이 저점 추가 매수해서 평균 단가를 낮춘 다음에 다시 지금 증시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최대한 고점에서 청산시키고 그 다음에 완전히 변동성을 주면서 엇박자 잔치를 펼치고 그리고 추후에 저는 뭐 1, 4분기 정도 2020년 1분기 정도에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그림을 지금 저기 봐봐요. 베어가 웃고 있죠. 네. 근데 카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은 찡 하고 있네요. 약간 멍 때리면서 어쩌지 하는 모습을 이 작가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 파월 의장님은 지금 맑은 영혼이에요. 맑은 영혼. 아무 생각 없이 스톱. 이제 돈 찍어내다가 나 이제 그만 돈 찍어낼게. 스탑. 참. 그 위에 비둘기 봐봐요. 비둘기에 저쪽에 네. 이렇게 비둘기. 약간 네. 그 뭐죠? 매연. 네. 매연이 있잖아요. 매연이 있네. 네. 네. 이런데 포인트 봐야 됩니다. 디테일하시네요. 네. 매연이 왜 있냐? 지금 뭐 그것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아무튼 제가 또 여기까지 깊게 들어가면 오늘도 진짜. 수위 조절 못했네요. 국회의원 지금 시대 말고요. 가끔 옛날에 보면 뭐야 뭐 저런 사람들도 국회의원이었어 했는데 이상한 거를 막 정치 막 폭로를 합니다. 그리고 사라져요. 네. 그리고 약간의 후폭풍으로 해가지고 정치에 관심 없고 막 이렇게 그런 분들에게 표 일부라도 좀 건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야 대한민국이 바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거창했네요. 네, 그러면 이거 그림 해설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해주죠. 네, 지금 파월 의장이 이제 돈을 그동안 엄청나게 찍어내고 뿌렸잖아요. 네. 헬리콥터에서 뿌리듯이 뿌렸다가 과감하게 스탑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서 곰은 좋아하고 황소는 완전 멍 때리고 있는데 이제 결국에 파월 의장이 갑자기 이렇게 스탠스를 확 돌변을 해서 바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빅스 지수 봤던 것처럼 청룡 열차를 타게 된 거고 네. 이제 파월 의장이 FOMC 회의가 있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말을 이제 내년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난주 이제 FOMC 회의 결과인데요. 요거를 이제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 내년 3월에 종료한다라는 점, 이제 월 150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확대한다라는 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금리 인상 스케줄. 미리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이미 숙지를 하셨겠지만, 2020년에 3회, 2023년에 3회, 2024년에 2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통화 정책에 있어서 테이퍼링을 이제 끝내야지 이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제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테이퍼링이 내년 이렇게 3월에 끝나고 그래야 이제 금리를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6개월 정도 아무래도 앞당겨지는 거다 보니까 유동성 축소에 따라서 변동성은 덤으로 당연히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치다라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경제 캘린더를 되게 자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하면은 청구 건수가 주간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실직자가 있어야지 이게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올라가잖아요. 그쵸. 점점점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고용 시장이 회복된다라는 말로 이제 대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제 올해 5.5%,
내년에 4%, 그 내후년에 2.2%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올해 5.3 그리고 내년에 2.6% 예상한다라는 게 회의 네. 결과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연준이 그동안 보여준 스탠스는 고용이 1번이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고용이 해결이 됐고 그다음 2번이 인플레이션이었는데 네. 인플레이션은 인정하고 지금 먹고 들어가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약간 흔들어 제끼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방금 뭐가 누가 있었네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오미크론이라는 이슈가 있었어야 원자재 시장을 흔들어 놓고 그쵸.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묘수로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 아니 거예요. 왜 추수감사절 딱 그때 그러냐고. 아이. 희한하게. 근데 말도 안 그거를 돼. 잘 활용. 네. 더 사악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세팅해놓고 금 사고 달러 사고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 때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한다고요. 예. 그게 여러분들 투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악한 그런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다. 근데 종목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해주세요. 근데 시장 그쵸. 전체를 아우르는 선물 트레이더들은 좀 이런 것까지 봅니다. 음모론을 또 인정하고 보는 게 우리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너무 공감이 되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다라는 말은 네. 하락도 있지만 상승도 같이 공존한다는 또 말이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올라가는 변동성 장세에서 올라가는 힘이 생기는 이런 요인은 그래도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도 경기 좋으니까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의 실적을 중요하게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네. 이제 결국에는 유동성 축소 이렇게 돈 나오는 기계 껐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경기 실적 호조가 좋은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같이 공전해서 살펴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그 물결을 아주 세세하게 들여다봐야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매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 주셨는데 그게 시장 경기가 좋아서 좋다고 판단이 되면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먼저 위로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긴축을 하게 되네 하고 시장이 그렇게 훼손이 되고 네. 그러나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좋기 때문에 훼손했었던 그 시장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력들이 더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요. 예, 그게 그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 심지어는 경까지 있는 그들이 그걸 세팅을 하는데 저는 일단 현재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 좋다. 경기가 회복이 된 거고 그거를 전 세계가 인정한 거다. 하려면 빨리 했었어야 됐죠. 뭐 어차피. 대한민국은 뭐 부동산 때문에 먼저 2번 했지만 그냥 제일 똑똑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연준이잖아요. 네. 예, 연준 의원들 주식 엄청나게 샀답니다. 엄청 사고 연준 의원들이 주식을 그렇게 사놓고서 자기들의 말 한마디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참 미국이니까 가능한 일인지 네, 계속 이어가시죠. 네. 네. 그러면 여기서 그 달러 인덱스를 한번 또 살펴볼게요. 네. 아이고 여기에 이렇게 해도 나와요. 그냥 구글에다가 네. 인덱스 이렇게 치면은 네. 짜잔 이렇게 네. 아니, 트레이딩 뷰가 완전 뭐지? 인베스트ment 짜잔 커뮤니티죠. 다시. 네, 이게 엔진가요? 아니 트레이딩 뷰를 왜 홍보해 주고 계시죠? 네네네. 네. 아 허당인 거 완전 티나나요? 네. 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은 96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그래도 이제 3~4% 정도 이제 오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을 회수하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강달러 추세를 이렇게 나타나게 했다라고 네.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환율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네. 이런 달러가 이제 좀 안정성을 찾게 되면은 내년에는 시장 변동성도 안정이 같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원화 같은 경우가 1,190원 선이죠. 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되는 이제 원화가 될 경우에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의 오히려 주식을 더 매력적으로 느껴서 그런 외국인 유입세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흥국 시장을 주시해서 보는데 특히 이제 한국 시장이 내년에는 그래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 사실 서학개미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동학개미들이 다 많이 이제 빠져서 나갔지만은 네. 그래도 내년에 이제 한국 주식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해야죠.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아마 내년 증시는 네. 미국보다 한국이 더 올라갈 거고 그보다 그렇죠. 더 올라가는 나라는 중국. 중국, 대만? 네, 중국, 미국도? 대만 쪽, 인도도 마찬가지고 미국은 여기서 올라갈 자리 룸이 저는 한 5에서 10%,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50% 엄청난 상승세가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포트를 나눌 때 자산 배분을 이제 좀 잘 맞아요.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런 얘기 어디서 안 해요. 요런 스페셜? 거는 네. 요런 거는 지금 1,500명밖에 안 보고 있는 이 컨텐츠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지금 이 1,500명이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진짜. 정말 이 공부에 열정이 뿜뿜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그저 그냥 어떤 종목 찍어준다 하고 뭐 하면은 막 아유 진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컨텐츠들도 여러분들 정말 큰 도움 됩니다. 예. 요거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누워 있나요? 네, 제가 저 정도 배는 아니지만 요즘 유행이죠. 이게 이제 산타랠리가 올해는 안 오지 않겠냐 하는 한 어떤 개인 투자자분이 이렇게 네네. 차트를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주셨는데 네. 이제 21일이죠. 코스피가 2975.03으로 마쳤던 날이었는데 네. 산타가 결국에는 안 올 거다. 주무시고 계신다. 백신 많고 아직 네네. 아르셨다. 네네. 이래가지고 이제 투자자들 개인 카톡방 같은데 이 사진이 한동안 떠돌아 다녀가지고 네. 많은 공감을 또 할 수가 오늘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살짝 올렸어요. 그러니까 네. 배 높이까지 살짝 들었다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셨는데 네. 다시 졸려. 백신 3차. 우리 루돌프는 어디 갔어요? 루돌프 뭐 코 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3차, 3차도 지금 맞으신 게 아닌가. 일어났는데 3차 맞고 또 누워 그러니까요. 계신다. 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저희의 바람을 좀 담아가지고 작년 이맘쯤 코믹이에요, 사실은. 이 코믹은요. 네. 이때만 해도 이제 산타랠리가 있어서 그때도 손에 이렇게 백신과 돈이 이렇게 쥐어져 있는데 네네. 이번 연말에 진짜 빨리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가지 여기서 주시해 봐야 될 상황이 있다라는 걸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바이든 정부가 약간 지금 위기잖아요. 네. 거기서 하나 해결해야 될 제일 숙제, 빨리 해야 되는 숙제가 바로 BBB 법안입니다. 네. 네, 뭐 빌드백 배럴 이 법안 처리가 결국에는 무산이 됐는데 네. 안에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은 기후 변화 대응이 5,550억 달러, 보육 유치원 4천억 달러, 홈케어 1,500달러, 주택 보급 1,500달러 요렇게 이제 투입이 돼가지고 사회 안전망이나 뭐 산업 경쟁력 이런 것들 키우겠다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네. 결국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경기 부양하는 것에서 결국엔 태클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부양이 안 되는 사이에 금리는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미국에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들을 외국인들이 더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적으로 만들어질 거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주식도 동학개미님들도 힘내서 지금 수급이 많이 없잖아요. 많이들 안 하시고 해외 쪽으로 다 나가시긴 하셨는데 한국 주식도 잘 눈여겨 보셔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네. 아까 누워있던 할아버지랑은 다른 것 같아요. 구역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는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시고요.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거 네. 여기 살려뒀어 여기는. 네. 속눈썹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세 개. 속눈썹.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이제 올해 12월 들어가지고 우리 인베스팅닷컴을 써주시는 많은 유저분들이 어떤 종목을 제일 많이 검색했냐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1등이 역시 예탁원 1위랑 똑같이 테슬라. 네, 테슬라를 제일 많이 써주셨고
두 번째가 이제 기술주 많이들 투자하셨었잖아요. 네. 조정 있어서 또 힘들어도 하셨고 네네. 그래가지고 나스닥을 그 다음에 제일 많이 하셨고 원래 보통은 이제 서학개미들이 많이들 하시는데 3위가 삼성전자였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8만 원 선 거의 가가지고 오늘 많이 오늘 8만 원 찍었을 거예요. 그쵸 장중에 네네네. 8만 원 딱 찍었네요 오늘 여기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지금 뭐 한간에는 뭐 12만 원, 15만 원 가야 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고 나오는데 인베스팅닷컴에서는 일단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인베스팅닷컴에서는 평균 98,100원, 10만 전자, 네. 고점 12만 원. 제가 예전에 또 방송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6만 원대 찍었을 때 네. 한국경제TV에 지금은 활동 안 하시지만 작가님이 네. 저한테 톡이 왔더라고요. 원래 예전 같이 방송에서 네. 그 대표님 삼성전자 지금 6만 원대 찍었는데 네. 이거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6만 원을 찍은 것은 6만 원에 따블인 12만 원을 가기 위함이니까 작가님은 샀다 팔았다 하지 마시고 그냥 길게 보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인베스트닷컴이 목표가가 12만 원을 목표로 네. 하고 있네요. 먼 미래지만 먼 미래 한 2년 정도.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를 사실 삼성전자는 제가 8만 6천 원에 완청하고 나서 6만 8,500원짜리에서 배팅해가지고 7만 3천 원부터 7만 6천 원에 분할 청산하고 그냥 손 닥 털고 7만 2천 원 이하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나는 안 들어간다. 네. 여러분들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7만 7,000원, 8,000원에 옆으로 있다가 오늘 8만 원 찍었어요. 근데 저는 깝깝한 게 본인들이 늦게 방송을 봐가지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뼛속까지 올해 1월 11일부터 9만 5천 원 찍었을 때 삼성전자 단기, 중기, 장기 고점 다 나왔습니다. 6만 8,500원까지 7만 1,000원까지 내려올 겁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많이 도움을 받으시는데 늦게 보셔가지고 저는 한결같잖아요. 1월 달부터 삼성전자를 시장을 다 잡아먹었는데 다 잡아먹고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 건데 저는 안 합니다 했으면 알아서들 하시든지 그걸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진짜 도시락 싸들고 진짜 주식 절대로 못하게 하고 싶어요. 그냥 지금 그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요. 투자자금 10분의 1로 줄이세요. 그게 여러분들 가정 살리시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분들 깜이 되셔야 돼요. 자꾸 왜 깝깝하게 그래요. 삼성전자 못 먹으면 그 못 먹은 이유가 뭐게요? 예. 본인이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아셨죠? 삼성전자를 딱 들고 오니까 갑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갑자기 제 개인 방송 같네요. 갑자기 먹이. 네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아주 상식선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걸 변명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그냥 10분의 1로 줄이세요. 그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분명히 모든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이렇게 김수현 매니저님처럼 깊은 내공. 테슬라가 1,200달러 올라갈 때도 900달러 이탈하는 거 뻔히 이 감으로 느끼고 있어도 저는 테슬라 길게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900달러 이하 내려오니까 쭈쭈하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자리 잡히려면 산전수전 다 겪으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시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배우십시오. 아셨죠? 네. 자, 오늘 준비를 너무 풍성하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인사이트도 좀 드렸고 테슬라에 대한 전략을 그분 꼭 그 지인분, 네. 친구분 전략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셨다면 신랑분한테 종잣돈이라도 더 좀 받으셔서 승부를 걸어보시는 것도 그 대신 단기 흐름이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좀 해야 돼요. 딱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800달러대에서 많이 샀다? 그러면 성과가 내가 들어가고 나서 수익이 7%가 나오면 무조건 절반 청산하세요. 7% 절반 청산하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또 사고 다시 평균 낙가 대비해서 수익 나면 또 청산하시고 이런 식으로 저 그런 거 못해요 하시면 그냥 한 5년 묻어두세요. 네. 어차피 우상향 하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좀 한 주 쉬었었나요? 2주 쉬었나요, 우리가? 한 주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좀 또 재밌게 네. 제가
그 텐션을 좀 낮추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진심으로 생각을 해주시다 보니까 얘기들이 이제 속에서 많이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제가 팟캐스트 방송부터 지금 2018년도부터 팟캐스트 방송으로 시황 전문가로 매주마다 저의 컨텐츠 해서 저는 다 제가 언급한 그 시황과 그게 VOD로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에 그냥 하나도 안 들어와. 그냥 안타깝고 짠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에는 약간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지나고 보면 되게 감사함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매번 이렇게 네. 이제 힘든 장에서 챙겨 주시는데 이런 것들을 뭔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은 네. 이제 이게 너무 고마운 거지만은 감사한 와중에 혼자 서운해하고 그렇죠. 불안해하고 이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어렵고 주식 투자는 매번 제가 얘기하잖아요. 주식 투자 대회 나가잖아요. 그러면 한 2달 정도의 시즌이에요. 참여자가 5,000명인데 거기에서 80%인 4,000명 정도가 다 손실이에요. 거기에서는 깡통 나신 분들 그리고 나머지 1,000명 정도가 본전 또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조직 활동할 때 상위 20% 안에 들어갔었는지를 생각해보고 주식 투자도 똑같아요. 그렇게 만약에 그런 감이 없고 그렇게 난 20% 안에 드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시스템적으로 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스템이 뭐냐?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예요. 그냥 내가 한 달에 저축여력이 100만 원 있으면 그럼 테슬라가 시장 방향성, 삼성전자 그런 예측하지 마시고 그냥 장기적으로는 계속 우상향하잖아요. 매달 사시는 거 매달. ETF 투자 특강 책 보시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네네. 근데 처음에는 술술 읽기는 하는데 보다 보면 어려워요. 네네. 공부를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뭐 네오방님이 네. 삼성전자는 센터장님 앞에서는 삼자도 꺼내면 안 된다. 다 잡아 먹었는데 그리고 또 센터장님 거는 3달 정도 들어야 고개가 끄떡인다. 그러니까 3달 정도 안 보신 분들은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투자에 대한 내공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 김소연 매니저님 방송에서 제가 너무 텐션을 높였던 것 같아요. 연말이니까 다 괜찮습니다. 연말이니까 그렇죠. 연말이니까 다음 주에 우리 또 즐겁게 네. 재밌는 이렇게 좀 약간 어그로성 또 노이즈 마케팅 있어야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이 댓글 맛집이 또 돼야 됩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investing.com 김수현 매니저님과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트렌드 재테크 어떡하죠? 이 트렌드 투자는 어떡하죠? 이 트렌드 경제를 쉽게 알려줘. 이 트렌드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 트렌드